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또 갭 상승이 나오면서 초반 슈팅에 선물이 469.10포인트까지 올라왔으나 외국인이 현물 매수 강도가 약해지면서 고가권에서의 의미 있는 도지 캔들을 만들고 마감하였고, 해외 시장은 유럽 증시나 미국 증시 모두 콜옵션 감마가 터지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상승의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이런 위험 자산이 강세에도 불구하고 금 가격도 함께 오르면서 이제 금은 3,716달러까지 넘겼는데요. 주말간 트럼프가 50bp 인하에 대한 기대감 불어넣으면서 시장이 좀 폭주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시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 대응 전략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리뷰 시작할게요. 우리 증시는 선물이 또 0.5%나 갭 상승을 한 466.80포인트에서 출발하게 되는데요. 갭 상승 후 바로 465선 초반까지 눌리자 시장 참여자들은 드디어 꼭지인가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물 개장 예상치 결과가 워낙 강하게 나오자 선물도 슬슬 따라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결국 9시 12분에는 469.10포인트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거래량이 부족한 가운데 외국인들은 처음 10분간은 선물을 900억가량 매수했지만 그게 전부였고요. 현물 시장에서도 처음 10분간 1,700억가량 현물을 매우 강하게 매수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매수 강도가 빠르게 약해지면서 시장은 드디어 조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또 9시 12분이 고점 형성 후 시장이 살살 밀리기 시작할 때 선물 미결 작정이 매우 빠르게 빠져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오전 10시 28분에 일중 저가인 464선까지 밀린 동안 선물 미결 작정은 고점 대비 3,000개가 가까이 빠져나가버려서 그러지 않아도 이번 12월물 선물 미결이 부족한 가운데 이렇게 빠져버리면 이건 선물 거래 안 할 생각인가 싶을 정도의 수준까지 내려가 버렸죠. 하루 종일 선물 미결 작정이 빠져나가서 23만 9천 계약대로 내려왔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선물 베이시스가 이론 베이시스 이하로 내려가거나 그 정도로 약세를 보인 건 아니었어요. 베이시스는 이제 완전히 살아나서 신규로 시장을 당기지 못하고 있다, 이 정도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선물 거래량은 22만 6천 계약을 기록했는데 이 정도면 거래량이 적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투자 주체별 일중 동향을 보면 특정 주체가 방향성을 쌓은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즉, 이 자리에서 더 가는 것은 아무래도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차익 매수의 규모도 위클리 옵션 결제 이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중 흐름은 그냥 특별히 의미가 없었습니다. 옵션 시장에서는 마켓 메이커들이 지수가 또 전일 대비 상승하자 상단 배리어를 480선까지 올렸는데 480선에서는 매우 두텁게 미결을 쌓고 있어요. 특히 오전장에 469선을 넘기는 강세를 보일 때 미결이 쌓인 게 아니고 오전장이 저점을 형성하고 자율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미결이 쌓인 것을 보면 이번 물 상단을 그냥 480선으로 사실상 확정 짓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하단 배리어 또한 445선까지 올렸거든요. 그래서 지수 상승을 따라가고 있는데 아직은 풋 클래스의 미결 증가는 생각보다 적극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시장이 5일선 이격 조정 차원에서의 급락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리 이야기하면 5일선까지 음봉 조정이 나오게 되면 마켓 메이커들은 시장이 추가 하락을 기대하기보다는 적극적인 풋옵션 발행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한편 해외 시장은 지수 상승의 이제 변동성도 함께 상승하는 콜 감마가 터지는 구간에 들어선 것 같은데요. 이따 미국 세션 설명할 때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렇게 되면 우리 시장의 변동성은 쉽게 죽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5일선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곱게 5일선 눌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일중 고점을 꽤나 높게 찍고 나서 하루 종일 눌리면서 며칠에 걸쳐서 나름 큰 변동성 주면서 5일선 조정을 줄 것 같다, 이것입니다. 즉 가격으로 조정을 주는 게 아니라 굉장히 큰 진폭으로 이리저리 흔들면서 5일선이 알아서 올라와서 5일선에 닿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피어그룹인 대만 증시를 보면 대만 증시는 지난주 중반 고점에 도달한 뒤 3거래를 연속 쉬어가면서 이겨 조정하고 있고요. 여기서 한 번 더 돌파 나왔다 눌리게 된다? 그러면 이제는 본격적인 기간 조정이 들어서게 되겠지만 만약에 돌파가 나와서 레벨업 해버린다? 그러면 시장이 빠진다고 볼 수가 없어요. 다만 이제 대만 증시가 그동안 상승한 것이 TSMC를 대상으로 한 이 파운드리 서플라이 체인이 주도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에 우리 증시 삼성전자 하이닉스 상승은 HBM도 그렇지만 이 레거시 드램 그리고 GDDR 같은 이 메모리 반도체의 기대감으로 상승한 것이어서 조금은 결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제 유럽 세션으로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갭 상승 출발 후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상승하면서 첫 번째 고점 만들고 장중에 3차례 흔들기를 보여준 뒤 종가 고가로 마감했습니다. 뉴스플로우로는 주말간 있었던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미중 회담의 결과가
뭐 틱톡 인수권이 잘 마무리될 수 있다. 뭐 이런 긴장 완화로 인해서 주가가 올랐다라고 하는데 이 개별 종목 흐름은 그렇지 않아요. 라인메탈 이 방산주죠. 이게 또 종가상 신고가 갱신을 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고요. 신고가 갱신 안 했고 갱신 직전까지 갔습니다. 종가상으로는 갱신했네요. 네. 그래서 이젠 프랑스의 주가가 그 지난 주말간 신용등급 하향 조정 이벤트가 있었는데 그걸 다 소화하고 올라왔잖아요. 그러면서 연일 반등을 해서 오른 것이지 다른 것들은 특별히 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이 상승이 꼭 좋다라고 보이진 않아요. 어쨌든 옵션 만기주 첫날 시장이 강하게 상승한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유럽이나 미국이나 변동성이 15포인트 중반에서 더 빠지는 걸 좀 부담스러워하고 있어서 조금은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채권 시장은 뭐 오늘 너무 조용해서 뭐라 코멘트할 것이 없고요. 통화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화 시장은 월요일 만기가 있었어요. 선물 만기가 있어서 뭐 기존 추세인 비달러 바스켓이 오늘도 이어지긴 했는데 스퀴즈가 날 정도로 상승하진 않았어요. 그냥 이평선 따라 작은 상승한 것이 이어졌다.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비추세 흐름이었어요. 그런데 상품 시장에서 계속해서 골드가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주식 시장이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골드가 일주일간의 기간 조정 후 또 상승 랠리를 한 것을 보면 이번 FOMC에서 투자자들은 점점 빅컷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참고로 트럼프가 이 빅컷에 대한 얘기를 했긴 했지만 반대로 리사 쿡 이사의 해임 가처분 신청이 각하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흘러갈지는 전혀 감이 잡히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 주식시장만큼은 25bp 인하를 한다? 그러면 시장이 꽤 세게 실망 매물을 쏟아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는 여전히 상승 지속이라 보지만 그래서 FOMC 전에는 골드의 롱포를 치울 수는 없겠지만 시장이 특히 주식시장은 분명히 김치국을 좀 세게 마시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유럽 세션에서 유럽 증시가 상승할 때 얼마 따라가지 못하다가 본장 개장 1시간 전 프리마켓에서 테슬라가 또 3% 넘게 상승하면서 시장에 불이 붙기 시작했고요. 나스닥은 본장 개장을 역사적 신고가 갱신을 하면서 출발하게 됩니다. 이후 한 번도 조정 없이 빠른 상승이 나왔고요. 그래서 종가까지 쉬지 않고 상승이 나오면서 사흘 연속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9월 2일에 나스닥이 한번 크게 눌리고 나서 아래꼬리 달고 시장에 올라온 뒤 사실상 9거래일 연속 상승을 보이고 있는 것과 다름없는데 거의 조정도 받지 않고 계속 변동성 매도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끌어당기고 있거든요. 시장을 직접 끌어당긴 것은 테슬라 그리고 구글, 그러니까 알파벳이죠. 이 두 종목이 개별 종목 모멘텀이 있어서 올라간 것이긴 한데 이들 종목이 쉬어갈 때 다른 인덱스 상위 종목들이 손바뀌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은 장중 조정다운 조정 한 번 없이 계속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나스닥이 강세와는 달리 다우지수 구성 종목들은 제약바이오 업종이 약세로 아주 징그러운 박스 안에 갇힌 채 하루 종일 비추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러셀도 마찬가지였어요. 장중에 0.5%의 등락조차 보이지 않으면서 아주 좁은 박스 안에 갇혀있는데요. 그래도 굳이 따지자면 장 초반에는 나스닥 상승에 발맞춰 상승 시도했으나 1시간도 가지 못하고 차익 실현을 맞되 급락하진 않고 그냥 장중 상승분을 눌러주는 형태로 마감하게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엇갈린 모습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이번 옵션 만기에 대한 투자자들의 생각이 개별 종목이 아니라 또 인덱스가 아니라 파생 상품에 대한 투기적인 매수, 특히 주식 옵션 매수에 쏠려 있기 때문이에요. 지난주 금요일 날 S&P 지수가 확실하게 6,600포인트 넘긴 상황에서 오늘도 또 S&P 선물이 장 초반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자 처음 1시간은 변동성이 눌렸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더 상승하니까 변동성이 도로 살아나 버렸습니다. 주가가 오르는데도 변동성이 살아난다는 것은 콜 매수자들이 압력이 워낙 커서 콜 매도자들이 이제 감마 스퀴즈, 즉 옵션 매도로 받을 수 있는 이익보다 해지하기 위해서 매수해야 될 기초자산의 규모가 지수함수와 비슷한 형태로 커지면서 나타내는 그런 손절매가 시작되었다라는 의미예요. 너무 어렵나요? 쉽게 얘기해 볼게요. 마켓메이커들이 옵션 매도 좀 해서 푼돈 벌려고 했는데 그보다 훨씬 더 큰 돈을 물어주거나 큰 리스크에 노출되게 돼서 차라리 포지션을 손절하는 게 낫다 라고 해서 옵션 매도를 손절하려는, 그러니까 콜 매도를 손절하려는 매수자들로 인해서 옵션 가격이 부풀게 되는 현상을 감마 스퀴즈라고 하거든요. 이러한 투기적인 매수세가 몰려있는 S&P 그리고 나스닥을 제외하고는 다우나 러셀은 FOMC까지 좀 차분히 기다리려는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이렇게 하루 쉬어가면 하락되는 게 아니라 상승의 에너지가 하루 더 압축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우가 이제 더 이상 못 가네, 시장 꼭 찢어지거네, 이게 아니라 FOMC 때 S&P나 나스닥이 미리 오른 것을 한꺼번에 반영해서 러셀이나 다우는 뒤늦게 폭등할 것으로 봐야 됩니다. 여하튼 지금 이 상승은 펀더멘털 이상의 투기적인 수요가 만들어낸 현상, 특히 개별 종목 콜옵션 매수가 문제인데
지수가 상승할 때 오늘 변동성이 상승하기 시작한 첫날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의 상승은 사실상 오버슈팅 구간으로 봐도요. 이 오버슈팅 구간이 바로 되물어준다 그런 뜻이 아니라 나중에 이 자리로 내려오게 되기 전까지는 의미 있는 숏을 봐서는 안 되고 숏은 무조건 단기로만 접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개별 종목 흐름도 보면 지수의 초강세 흐름에도 불구하고 오늘 소매업체인 타겟은 또 마이너스 1.56% 하락하면서 연중 신저가권으로 바짝 다가갔어요. 코스트코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0.81% 하락을 했는데요. 나스닥 시총 10위권 바깥으로 나가면서 팔란티어가 지금 12위까지 쫓아가고 있죠. 작년에 코스트코가 TQQQ 매수세 등에 의해서 거의 매번 묻지마 상승이 나왔던 것을 감안하면 지금 나스닥 초강세장은 TQQQ 이런 나스닥 인덱스 매수보다는 나스닥 개별 종목에 대한 콜옵션 매수, 특히 테슬라, 마이크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대형 테크 종목이 주식 옵션 매수가 주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야간 선물 시장에서 467선대로 상승이 나왔는데 화요일날 장 초반 상승은 이보다 훨씬 더 강한 흐름이 기대됩니다. 다시 469선 고점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기초자산인 코스피 200 지수가 이제 470포인트대에 올랐다는 것은 전일 종가 기준 1%의 움직임이 옵션 행사가 2개를 오가는 것이 된다는 의미예요. 즉 해지를 할 때의 비용이 적잖이 들어간다라는 의미죠. 이렇게 되면 먼슬리 옵션이 스프레드는 플랫해져서 숏간말을 잡아도 이 옵션이 쉽게 죽지도 않고 또 살지도 않겠지만 위클리 옵션은 시간까지 먹겠다고 뭐 숏간마 치고 돈 좀 되네 하고 뭉갰다가는 갑작스러운 간막 폭발에 아주 뜨거운 맛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은 좀 어려운 얘기인가요? 어쨌든 먼슬리 옵션이 쉽게 죽지 않는다고 해서 위클리 옵션에 자꾸 손대고 싶어 할 텐데 위클리 옵션을 손대는 것은 사실상 매번 옵션 만기주를 겪겠다라는 의미죠. 옵션이 죽을 때 확 죽고 또 살아날 때 확 살아나니까 위클리 옵션은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겠지만 그렇게 시장을 조성해야만 손님들이 계속 올 수 있는 거예요. 돈을 잃어줄 수 있는 투기 거래자들이 있어야만 마켓 메이커들이 그릭스를 이렇게 살살살살 썰어서 녹여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시장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겠지만 자, 이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으려면 시장의 본질, 즉 옵션 시장은 기초자산이 해지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투기 거래를 위해서 만들어진 아닌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 행사가가 이제는 2개 정도는 쉽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행사가가 한쪽으로 쏠린 다음에 충분히 쉬기 전까지는 함부로 옵션 매수를 해서 안 되고 또 옵션 매도도 과도하게 눌려서 그 내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먹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하튼 시장은 아직 부러질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신고가 갱신 시도를 계속 할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콜옵션 매수는 안 되죠. 그리고 일중 쌍봉 고점이 확인되고 나서 오전 10시 30분 이후에 시장이 눌림이 나온다? 그러면 그 눌림이 생각보다 클 수 있다라고 보지만 그래도 5일선 이격 조정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런 흐름일 것을 보기 때문에 뭐 풋옵션을 싸게 사서 뭐 매수해서 급락하고 이런 건 정말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 5일선 조정이 나오려고 한 그러니까 선물로 따지면 일중 465선을 2차례 이상 깨고 내려가게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볼 것은 풋옵션 미결이 어느 행사가 이하에서 고르게 증가한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10월물 옵션 시장이 빌드업 단계라고 보기 때문에 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겠지만 특정 행사가의 옵션 평균 발행 단가를 추적하다 보면 마켓 메이커들이 시장의 리스크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를 예측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미국 세션 해외 시장 이야기해 볼게요.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이번 9월에 그 비컷이 나올 것을 기정사실로 여기고 있는 것 같은데 채권시장 참여자들은 비컷까지는 오버라고 보는 것 같아요. CME 그 페드워치는 아직 50bp 인하 확률을 4% 정도밖에 안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의 모멘텀이 꺾일 상황 아니죠. 그리고 오늘 콜감마가 터지기 시작한 이상 시장이 쉽게 하락 전환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화요일날에 미국 시장에서 소매 판매 지표 발표됐는데 사실 시장 반응이 좀 궁금하긴 해요. 무슨 얘기냐면 지표가 약하게 나온다? 그러면 더욱더 50bp 비컷 해야지 라고 해석할지 아니면 반대로 지표가 잘 나오면서 그렇지 미국 경기 좋고 비컷도 할 테니 증시 또 달리자 이렇게 그냥 닥치고 긍정적으로만 해석하게 될지 궁금한데요. 시장이 상승의 속도 조절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지만 어떤 핑계를 대고 모멘텀을 꺾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소매 판매 지표도 시장이 무시하고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생각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강세뷰 계속 유지하며 나스닥이 혹여 쉬어간다 하더라도 FOMC 이벤트 이후에 있을 선물옵션 동시만계는 그 인덱스 바스켓 결제를 위한 비중 조절 차원에서 매수가 또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또 못 갔던 종목들이 예를 들면 나스닥이 좀 쉴 때 러셀이나 다우가 FOMC 뒤에 빠르게 올라올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시장이 하락 전환되는 것은 일단 이번 주에는 쉽지 않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 묻지마 강세장이 진행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단 가고 있기 때문에 맞짱 뜨면 안 돼요. 추세 전환이 빌드업 된 뒤에 시장을 다시 봐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계속 추세에 맡기는 것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시황이 스크립트를 아시아 세션 시작하기 전에 일찍 받아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델타원 글로벌 검색하셔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가입하시거나 유튜브 멤버십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가입하셔도 돼요. 가입하시면 텔레그램 채널을 이용해서 신속하게 개장 전에 시황 스크립트를 먼저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이 녹화분은 조금 더 늦게 녹화가 될 거니까 공부를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녹화분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스크립트를 미리 보시고 하는 거 굉장히 유익할 것 같거든요. 많은 가입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